안녕하세요, 박승현입니다. 오늘은 4월 29일 현재 시각 9시 14분이고요. 네, 하루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프로젝트들이 다 만들어졌는데요. 프로젝트들을 체크리스트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생기더라고요. 생기기보단 중요성이 배도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프로토콜 각각마다 할 일은 정말 많아요. 할 일은 정말 많은데 그 할 일 중에서 시간은 제한적이란 말이죠. 프로토콜마다도 시간이 제한적일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제한된 시간 속에 무엇을 반드시 해내야 되고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선순위란 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만들어진 프로젝트들을 분류화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 많은 프로젝트들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다 보면, 사실 제가 말한 프로젝트 각각들은 산계된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거가 있고, 그 같은 분류더라도 이게 위아래가 나뉠 수가 있어요. 분류 체계가. 예를 들자면 물리적인 내 주변의 환경 세팅을 내가 하는 걸 프로젝트를 세웠다고 해요. 근데 그걸 적어놨는데 한쪽에 또 따로 보면 뭐가 있냐면 건강한 식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이란 건 뭐예요? 그것도 물리적인 환경이에요. 내 옆에 있는 냉장고 당연히 물리적인 환경이죠. 저 안에 뭐가 들었는데, 저 안에 뭐가 들어서 어떻게 먹을 수 있어야 내가 건강한 식단을 하는데 는 결국에는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는 거 하부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아이들을 비슷한 아이들끼리 묶어보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보자 한 20가지의 이제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 합쳐서 6가지로 합쳐지게 됐고요. 6가지 중에서 각각들을 이렇게 묶어서 그 안에서도 우선순위를 나눠서, 그래서 가장 위에 거부터 쳐내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사실 각각의 많은 프로젝트를 보면서 이거는 이게 해결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겠는데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개념을 바로 The One Thing이라는 책에서 제가 배울 수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가장 큰 것, 가장 큰 것 한 가지를 해결하고 나면 나머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뭐 요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된 시간, 에너지를 잔잔바리들을 하느라 써버리지 말고 가장 큰 거 이거 하나를 해결하는데 써라. 그렇게 쓰고 나면 나머지 것들 해결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거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뭐 보험이 지금 많이 걱정해.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 이거 차 할부금도 걱정이네. 그리고 뭐 이번에 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가 있으면 아이가 뭐 학원을 가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요? 뭐 어디 놀러 가고 싶고 뭐 좋은 걸 먹여주고 싶고 좋은 거 보여주고 싶고, 돈을 많이 벌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럼 시간도 있으면 해결이 되겠네. 시간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있으면 해결이 되겠네. 뭐 극단적이지만 이런 예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원팅이라는 건데,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 제가 이렇게 소팅해 본 것들을 나눠보면 어, 이 프로젝트들 간에서도 이게 따따따따따 이렇게 나뉘어요. 6가지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슬럼프, 뭐 위기, 뭐 내가 당황하는 상황 이런 걸 왔었을 때 제가 이성적으로 사고를 못 할 거란 말이죠. 이 못했을 때 어떻게 체크리스트나 행동 양식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나를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성적이었던 나를 믿고, 왜냐면 나는 그때 비이성적인 걸 인지하고 있으니까. 인지를 못 하더라도 그걸 따라갈 수 있도록 이제 슬럼프 탈출 프로토콜이고, 하나까지는 슬럼프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밑으로 계속해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라고요. 근데 슬럼프 탈출은 이 마이너스를 이렇게까지는 만들어줘요. 아주 아니면 미세하게 상단 0에서 뭐 소수점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족이 돼요? 일상생활이 됩니까? 들어온 게 얼마나 또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럼 이거 올라갈 때까지 뭐 이거 계속 이러고 있어? 아니요,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0의 기울기가 0까지만 가도 수평으로만 가도 이렇게만 올라도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야? 회복 탄력성이에요. 다시 내가 제대로 하겠다는 그 상태로 다시 들어갈 수 있고 나를 세팅하게 해주는 거. 이거는 조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원규 PD님이 계시죠? PD님이라고 해야 되나? 주원규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향성이나 목적성들이 다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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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핀트를 하나로 맞추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보게 이쪽으로 계속해서 다 모이도록. 그럼 핀트가 모이고 산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해서 초점이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초점이 잡히는 게 뭐야? 아, 그럼 내가 다른 거에 대해서 왜라는 의문을 안 가지고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만드는 게 뭐야? 회복 탄력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첫 번째로 할 이제 프로젝트 목표 중에 하나가 프로토콜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가 뭐야? 슬럼프 탈출 프로젝트. 두 번째가 회복 탄력성 프로토콜. 이거 두 개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 순서의 카테고리는 뭐냐면 가족입니다. 사실 저는 가족이 그렇게까지 많이 중요하다고는 아직 못 느꼈었어요. 물론 중요하죠.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 가족은 중요한 게 맞는데 가족보다는 친구와 조금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찰수록 해가 지날수록 친구도 중요하지만 이제 항상 내 곁에 있는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되돌아보는 계기들이 최근 들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을 생각하면 이제 아내와 어떻게 대화할 시간을 갖추는가. 아내와 대화할 시간을 갖추는 거는 아내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서로 칼리브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우린 앞으로 평생을 함께 살아갈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얘기와 합의를 통해서 이 핀트를 조금씩 맞춰가는 거예요. 계속 서로가 한 방향을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물론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건 단기적인 시각이죠. 장기적으로 우린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0.1도가 틀어지면 1개월 뒤에는 요 정도? 그럼 10년 뒤에는 1년 뒤에는 얼마만큼 많은 격차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주 질이 높은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이라는 큰 프로젝트 속에 이제 와이프와의 대화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족과의 화상 미팅. 제 혈육들이죠. 혈육들과 함께하는 아버지, 어머님 그리고 뭐 직계 뭐 이렇게 있는데 가족과의 얼굴을 보는 거를 시간을 내어서 보는 거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는 봤으면 하는데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뭐 모이면 물론 좋겠지만 조금은 힘들지 않은가, 부담이 있지 않은가 해서 화상 미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월 1회 화상 미팅을 하고자 하는 거를 프로젝트화해서 진행해 볼 생각이고요. 네, 이렇게 프로토콜 그리고 가족.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큰 프로젝트는 뭐냐면 환경 세팅입니다. 아까 예시를 들었죠. 물리적인 환경 세팅입니다. 이제 멘탈적인 부분들은 사실 세부적으로 나누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이거는 아마 자기 개발이라는 이제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서 해결이 될 것 같고 환경 세팅 먼저 해보겠습니다. 물리적 환경 세팅입니다. 자,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집안 물품 정리. 집안 물품 정리란지 TV장, 서랍장, 뭐 베란다, 옷방, 뭐 이런 각각에 있는 물품들을 모두 꺼냅니다. 뭐 한 번에 다 꺼낼 수는 없어요. 뭐 옷방 하나만 정해서 꺼낸다고 하면은 옷들을 다 꺼냅니다. 다 펴요. 그리고 옷을 들어봅니다. 이렇게. 아, 이게 내가 마음에 와닿는가, 남아야 되는가를 느껴봐요. 지극히 토속적이고 지극히 뭔가 음, 좀 그 무속신앙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거를 왜 하는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 맥락을 생각해 보자고요. 저거를 가져와서 쓸모없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뭐 팔거나 누구에게 기부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버리겠죠. 그리고 남는 것들을 제대로 정리를 해서 올바른 것들이 올바른 곳에 있을 수 있는 것.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안 물품 정리를 이제 작은 프로젝트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건강한 식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냉장고 정리. 냉장고 정리가 생각보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오래된 물건, 오래된 이제 식료품들도 많고, 이제 명절 지나면 이제 과도한 음식들이 이제 쌓여가기 시작하는데, 좋지 않은 행동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지 않은 행동인 것 같고, 제가 먹을 만큼, 제가 소비할 만큼만 재료를 사서
주말에 한 번에 조리를 하거나 조리가 용이한 상태로 만들어서 칸칸이 넣어놓고 정리하는 행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제대로 먹는 것이 제대로 사는데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합니다. 탄수화물 쇼크에 대해서 처음 그 개념을 알았을 때 되게 충격받았어요. 밥을 먹으면 저는 그냥 졸린 건 줄 알았어요. 밥을 먹으면 졸리니까 밥을 뭐 적게 먹거나 먹고 나서 아예 자거나 그랬는데 둘 다 안 좋았죠.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아,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구나. 탄수화물 쇼크 왜 와요? 탄수화물 많이 먹으니까 오지. 적당히 먹으면 되겠네. 탄수화물 말고도 필요한 게 많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채워서 먹어주면은 내가 충분히 삶을 살아가는데도 문제가 없고 기분 좋게 먹을 수가 있는데 왜 나는 탄수화물을 그렇게 굳이 많이 먹었을까? 그거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건강한 식단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고 그 첫 번째가 냉장고 정리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매번 꺼내 먹거나 해 먹는 거 정말 힘든 일이죠. 그렇게 해봤으니까요. 지켜지지가 않아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미리 해놓고 시간을 내어서 일주일치를 정리를 해서 넣어두고 그러고 그거를 꺼내서 간단하게 조리해서 먹는 거는 사실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 프로젝트. 요거는 추가를 했습니다. 어제 말했던 프로젝트는 없었는데 당연히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없었는데 운동 가능한 환경을 미리 만드는 거. 저는 이걸 생각을 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프로젝트 정리를 하면서 했던 생각 중에 가장 가까운 게 뭐였냐면 아, 제가 최근에 아침에 한 3, 4일을 제대로 못 일어났잖아요. 그 이유가 전날 일찍 안 자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일을 더 하겠다, 뭐 하겠다. 다 핑계예요. 나는 내 규칙으로 내일 일어나야 되면 오늘 일찍 자야 돼요. 이게 뭐 아프고 자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일찍 자는 게 중요한 건데 오늘 일찍 잤어요? 안 잤어요. 그러니까 아프기 시작하지. 제대로 된 수면을 못하고 운동을 꼬박꼬박 했는데 수면을 제대로 안 하니까 회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인지 능력 떨어지니까 뭐야? 또 일 더 하고 싶으니까 일을 더 하고 앉으니까 일 중독자 같이 이러니까 회복이 안 되니까 몸이 아프고 체력이 떨어지는 거죠. 오히려 잘 먹어도. 그래서 운동 가능 환경을 만들기로 했고요. 저 안에는 이제 기상 시간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5시 45분에 일어나서 아침 브리핑을 준비를 해서 아침 브리핑하고 운동을 바로 갈 건데요. 이렇게 하려면 적어도 9시 반에는 잠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잠자리에 앉아서 분명히 또 책 읽으려고 할 거거든요. 오케이, 책 읽어. 30분 여유 줄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운동 가능 환경을 만드는 게 작은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 뭐 필요한 옷이나 미리 빨래를 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마지막 환경 세팅 중에 하나는 작업 환경 유지인데요. 작업 환경 유지는 사실 저 혼자만 있을 때는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디서든 일을 하면 되니까. 이 생각이 잘못된 거였죠. 왜 잘못됐냐면 이 작업 환경을 세팅한답시고 이거를 무언가 뽀짝거리고 만지고 앉아있는 이 행위 자체가 뭔가 내 집중력이나 이게 필요한 그 번뜩이는 그 감각들을 다 날려버리는 것 같아요. 세팅이 되어 있으면 앉아서 바로 일하면 되고 바로 그 생각을 이어나가고 현실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끌어낼 수가 있는데 그거 정리하고 앉아있느라 한도 끝도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환경 세팅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큰 이제 프로젝트인데 부의 관리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앞에 이제 프로토콜, 가족, 환경 세팅이 있었다면 부의 관리는 앞에 내가 이제 이것들을 평생을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거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재정 분배 계획입니다. 재정 분배 계획이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재산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고 내가 수입이 들어오는 게 있으면 수입이 어떻게 분배가 돼서 각각으로 나뉘고 들어가야 되고 지출이 있으면 어디에 지출을 해야 되고 얼만큼 지출을 해야 되고 지출의 규모와 폭은 어떻게 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에 크게 제가 마음에 와닿는 거라고 하면 이제 부채 해결, 가지고 있는 부채 해결과 이제 수입 분배, 들어오는 수입을 어떻게 분배해서 부채를 해결해 나갈 거고 얼마만큼은 뭐 내가 뭐 세금을 내는데 써야 되고 아니면 뭐 나를 위해서 자기 개발 위해 써야 되고 뭐 이런 그 세세한 항목들 그것들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있죠. 체크카드를 써야 된다. 신용카드 잘라라.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미래의 수익을 가지고 와서 쓰다가는 한도 끝도 없어요.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언젠가 한 번은 미래 수익을 한 달치를 가져와 땡겨와서 쓴 거죠. 말도 안 되죠. 그런 미친 짓을 제가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 실행 및 근거 공부인데요. 당연히 이제 부채가 해결이 되고 나면 아니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거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은행의 예적금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의 그 개념은 알고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몰라요, 지금. 모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스스로 충분히 마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도 같이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 프로젝트는 경제용어 700선. 한은에서 만들었나요? 경제용어 700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PDF로 들어가면 이제 바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쓴 이제 김승호 회장님께서 이제 경제용어 700선을 이제 젊은이들이 외워야 된다. 다 공부를 하고 숙지가 돼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한은이 맞다면 거기서 업데이트를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다운받아서 출력을 해서 저쪽에 지금 놔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들을 꾸준히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700선이면 하루에 두 개의 개념만 해도 뭐 1년이네요. 또 3개로 하면 더 단축되겠죠. 아무튼 완급 조절하겠습니다. 근데 저거 공부를 매번 해야 될 것 같고 저게 되고 남과 동시에 뭘 해야 되나 경제 뉴스를 봐야 됩니다. 그 용어들을 내가 써먹을 수 있고 그것들이 어디서 활용되는지 알아야 머리에 또 잘 들어올 거니까. 영어 단어 외울 때도 단어만 띡띡띡띡띡 외우는 게 아니라 예문을 같이 외우면 그게 훨씬 더 머리에 잘 기억에 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문장이고 이야기니까. 이야기를 왜 만들었냐고요? 이야기라는 건 사람들한테 어떠한 개념을 이해시키거나 머리에 남기기 쉽게 하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정말 오래 옛날부터 써왔죠. 희극, 비극 이런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 부의 관리를 위한 룰 그리고 근거 이거를 조항으로 만들어서 제가 항상 볼 수 있도록 제가 쓸 수 있는 체계처럼 법처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뭐 1조 1항, 뭐 1조 2항에서 뭐 순서대로 있는데 법이라는 게 사실 수학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1 더하기 1이 왜 2예요? 하나하고 하나를 더하면 2니까. 그럼 1 곱하기 2는 왜 2예요? 곱하기라는 게 이게 두 개가 있다라는 거니까 곱하기 2는. 그럼 2 곱하기 2는 2가 두 개가 있어요. 4. 이런 것처럼 하나의 룰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도 그렇다면 나도 부의 관리를 위한 규칙이 있을 수 있다면 이것도 법령이나 뭔가 행동 조항을 만들 수가 있겠네? 내가 헷갈릴 땐 그걸 찾아보면 되잖아요. 내가 가장 이성적으로 시간을 들여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그 룰과 근거를 만들어줬으면 내가 모르면 그걸 찾아가서 보면 되잖아. 그리고 뭔가 이게 불합리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걸 개정하면 되죠. 절차에 따라서. 그 순간은 절대 안 되는 거고. 악법도 법이니까. 내가 그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 거니까. 엄청나게 큰 데미지가 없다면, 그거는 지켜줘야 되는 게 많고, 룰을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아무튼 그 부의 관리를 위한 룰과 이제 근거, 규칙들, 조항들을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정말 작은 프로젝트. 보험 현황 관리. 보험 현황 관리가 왜 프로젝트냐고 할 수 있어요. 뭐 내 보험 찾기 뭐 이런 거 보면 쭉 다 나오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 개념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아닙니다. 아닌 게 뭐냐면 이제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보험이라는 건 사실 내가 언젠가 일어날 어떠한 그 사건이나 사고를 내가 지금 가진 자산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산을 사전에 미리 내가 끊어서 돈을 미리 줘버리고 걔한테서 한 번에 그때 돈을 받아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로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의 뭔가 어떤 걱정거리들을 약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라 생각을 하는데 아깝습니다. 아깝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들겠지만 그 보험을 위한 그 자금을 꾸준히 모아서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내가 사건이 일어났거나 이슈가 터졌을 때 당장에는 그 보험료를 받아서 쓰겠지만 언젠간 그 보험료를 받지 않고 해지를 하고
내가 가진 걸로 이걸로 보험을 대처하기 위해서. 큰 꿈이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로 넣어놓은 겁니다. 보험 현황 관리.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큰 카테고리죠. 자기계발 카테고리인데요. 사실 이 모든 것 전체가 자기계발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자기계발 카테고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에 어떤 작은 카테고리들이 있는가, 그럼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 PR입니다. 자기 PR이 뭐냐? 제일 가까운 친척, 지인, 뭐 가족, 뭐 이렇게 뭐 등등등 있겠죠. 이 사람에게 지금 제가 할 이러한 일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물론 이 영상을 보라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걸 좀 더 간략하고 세밀하게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다음에 그걸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뭐 누락되는 내용도 많고 뭐 듣다가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뭐 알아서 해라 등등 많겠죠. 하지만 이걸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물론 제가 하고 싶은 삶대로 내가 그냥 살고 싶은 삶대로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저는 그냥 괴팍한 늙은이가 될 뿐일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진 않습니다. 아주 고약한 늙은이로 살아가고 싶진 않아요. 저는 함께 어울리고 함께 살고 싶고 제가 벌어들인 부와 그 가치들로 내 주변에 이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매번 새로 깨닫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내가 이러한 행동과 애티튜드를 가질 텐데 너가 싫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어. 뭐라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적어도 내가 이 얘기를 먼저 해주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자기 PR이었고요. 그냥 먼 쪽은 뭐냐?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죠. 제가 매일 올리는 하루 리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들, 내 계획들, 내가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언젠간 이 모든 걸 요약을 해서 뭐 정리를 해서 보여줄 수 있겠지만 하루하루를 보여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천해내는 거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PR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는 삶의 규칙과 근거를 수립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부의 관리를 위해서 나만의 룰을 만들자. 똑같아요. 나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것과 괴가 같아요. 슬럼프, 위기, 당황 이것들을 탈출하는 프로토콜 그리고 회복 탄력성 프로토콜 이것과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뭐가 다르냐면 얘들은 바닥에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 찾아서 쓰는 애들이고 삶의 규칙과 근거는 평소에 내가 매일 지키고 세워야 할 규칙인 거예요. 이게 뒤쪽에 나온 이유가 있죠. 앞쪽에 있는 그 프로토콜, 가족에 대한 거, 환경 세팅, 부의 관리 이것들이 수립이 되고 만들어지고 나야 삶의 규칙과 근거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이게 융합돼서 하나의 어떤 룰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 위치에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 드디어 일입니다. 드디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왜 마지막에 있냐면 사실 이거는 자신 없는 소리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은데 우선순위에서 가장 뒤쪽에 존재하는 게 앞에 있는 것들을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삶을 어떻게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을지는 어느 정도 잡힐 수가 있다 생각해요. 근데 뭘 하면서 살아갈 건데 이거는 사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지금 찾아가는 중이고 막 이렇게 저렇게 뒤치락 버치락 하면서 막 부르면서 배우고 있는 중인데 이것들을 이 삶의 앞쪽에 두게 되면 제가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있고 나서 일이 있는 거지 일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뒤에 있는 것들은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런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여기 있는 이 업무에 관한 부분들은 뭐냐면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어디에 들어갈 건지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에 뒤에서 밀렸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뭔데? 카페와 원두 분류 양식 설계입니다. 저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를 바래요. 정말
정말 바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소비자가 원하는 거, 생산자가 원하는 거 서로 알면 되지 않겠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렵고 큰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부터 해볼 거냐면 카페와 원두 단위에서부터 해볼 겁니다. 소비자 위주의 측면 먼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모를 거예요. 아마 본인들도.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아직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좋은 거, 내가 내 입맛에 맞는 게 났으면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요. 저도 그 얘기합니다. 이거 내가 찾던 거네. 저는 그거 만들어주고 싶어요. 내가 찾던 거네. 내가 만들진 않을 건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네가 찾던 거라는 걸 매칭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소비자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내가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루트나 이런 길들을 만들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각각 카페에서 취급하는 원두들, 정말 음악처럼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매칭을 해줄 수 있는, 그러면 그 카페들과 원두들을 내가 알려면 어떻게, 내가 가보거나 내가 마셔보거나 맛을 잘 알거나 그렇게 해야 되기,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위해서 제가 지금 그 센서리라는 마시는 맛을 잘 아는 것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 분류 양식 설계가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익화와 세무 절차 이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저는 이때까지 스스로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본 적이 없고, 누군가의 비즈니스 모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열심히 톱니바퀴로서 굴러봤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일은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일을 해서 어떻게 돈을 만드는지는 이해도가 정말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제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하는지도 그 세부적인 것도 모르겠고, 뭐 카드 결제를 하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모르겠고, 그렇게 결제를 해서 내가 뭔가 수익을 얻었어. 수익이 아니라 매출이죠. 매출을 얻고 나면은 그 세무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공부를 해야 돼요. 절차적인 지식도 공부를 해야 되고, 각각을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해야 될지도 제가 이거를 루트를 잘 짜서 만들어 봐야 되는 거라서, 이거 두 개에 대한 이해도도 이 커피와 원두를 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생각한 이 업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지속 가능한 커피 산업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커피와 원두로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구현하고 싶은데, 서로 존중이라는 생산자와 소비자죠. 근데 이걸 어떻게 존중시킬 건데? 그래서 소비자는 그나마 내가 소비자기도 하고 조금 가까이 있으니까 알 수도 있어. 근데 생산자의 측면에서, 판매자의 측면에서 내가 알 수 있는가? 모르겠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봐야죠. 자료조사하고.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자료조사 공부하면 되겠지. 저 안 하는 사람인 거 알아요. 전 그렇게 하면 절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럼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칼럼을 쓰려면 뭘 해야 돼요? 자료조사가 있어야지 팩트체크 돼야 되고, 그리고 팩트체크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관점, 측면, 어떤 측면에 썼는데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소비자 입장으로서 생산자에서 보면 싸게 내려면 좋지, 질 좋은 거 만들고. 근데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게 먹고 사는 생계인데 퀄리티 높았고 아무리 하면 뭐해? 커머셜이 돈 더 잘 버는데. 그럼 커머셜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얘기가 점점 달라진다고. 그래서 저는 생산자의 입장에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칼럼을 쓰려고 합니다. 이게 세 번째 작은 프로젝트였고요. 요렇게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6가지의 큰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우선순위도 정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체크리스트가 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 지금 우선순위에 따라서 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각각을 러프하게 만들어 놓고 쳐야 될지 판단이 안 돼요. 지금 30분째 영상을 찍는데도 계속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도 이걸 못 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이건 제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하루 리뷰를 하면서 뭔가 이제 아까 생각을 들었던 이제 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찍 자는 게 아닌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일찍 자야지 일찍 일어나지니까. 자는 게 중요하다. 자는 것부터가 내일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프로젝트와 연결성 우선순위를 봐야 무엇을 먼저 할지 우선순위가 제대로 명확하게 나온다. 체크리스트,
각각에 있는 거 다 따서 만들면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르는데 매번 우선순위 따로 만들 겁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죠. 우선순위가 이전부터 있고 거기에 따라서 체크리스트는 하나하나 yes or no로 착착착착착 나와야지. 그래야 내가 생각을 체크리스트를 볼 때 안 하고 미리 생각해 놓은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걸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크게 카테고리를 묶은 것도 the one thing. 가장 큰 거 하나 해결하면 뒤에 거 따라 해결될 거다. 그래서 가장 큰 거에 에너지를 많이 쏟자. 조금 효율적으로 가보자. 시간을 조금만 땡겨보자. 이런 취지에서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슬럼프와 멘탈, 뭐 탈출 프로토콜이라고 쉽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슬럼프에 빠졌을 때 여기서 어떻게 평범하게 기분이 올라오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더 만들어내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요거 얘기를 했고 그 예시로 그게 있더라고요. 머리 쓸 생각하지 말고 슬럼프 들어가면 몸부터 만들라고 달리기 하고 활구뼈 하고 그거 있으면 다시 일어서진다고. 거기서 좀 크게 감명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세부적으로 정리가 되고 나면 제가 마음속에 새길 거는 이 한 가지로 정리될 것 같아요. 나는 매일 하루만 살아. 매일 딱 하루만 잘 살아보는 거. 내일 걱정, 내일 뭐 어떤 거 해야 되고 어떤 일정이 있고 뭐 프로세스가 있고 물론 다 알아야겠죠. 숙진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딱 이 체크리스트만큼만 살아보는 거. 이게 제 가장 큰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방향성이자 목표겠죠? 딱 하루만. 딱 하루만. 오늘 하루만 이렇게 살아보자. 네. 길었던 하루 리뷰이자 이제 프로젝트 브리핑이었는데요. 앞으로 잘 지켜가 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